짚고 갑시다. 자, 일단 원의 방정식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원에 대한 정의가 뭔지부터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 자, 원의 정의는 어떻게 되니? 원의 정의가 뭐예요? 책 봐봐야 안 나와요? 책 봐봐야 안 나와요. 원의 정의가 뭐예요? 한 점으로부터 한 점점이라고 할게. 점점으로부터 무슨 거리야? 같은 거리에 있는 뭐예요? 점들의 모임을 가지고 우리는 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한 점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모임을 우리가 원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이제 그림을 한번 확인해 볼게. 어떤 한 점이 하나 있다는 얘기야. 자, 어떤 한 점이 있어서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같은 거리를 가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같은 거리가 올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거리가 같은 애들이 이런 점들이 막 이렇게 있지 않을까? 그렇지? 자, 그런 애들을 내가 모으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만들어졌냐면 하나의 원이 발생했다는 거고, 동그라미가 나왔다 이거야. 그냥 같은 거리인 애들을 싹을 모아봤더니 이런 식으로 하나의 동그라미가 나왔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이 한 정점을, 자, 이 정점이라고 하는 너를 갖다가 이제부터 뭐라고 이름을 붙인 거냐면, 너가 원의 중심이 되시는 거예요. 중심이라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딱 재봤는데, 자, 이 길이를 재봤는데 길이가 뭔지 모르니까 내가 이거를 R이라고 이렇게 잡아봤더니 얘가 원의 뭐가 되더라? 반지름이 되더라. 얘가 지금 반지름이 됐다 그러지. 여기까지 해야 돼. 그럼 이런 상황이 뭐냐면 한 정점이라 했으니까 이 정점 이제부터 뭐라고 해요? 중심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거고, 같은 거리라고 하는 거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다고요? 반지름이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대요. 그럼 이거를 모든 상황에서 다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 뭐 했냐, 내가 이 한 정점을, 원의 중심을 이제부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럼 내가 원의 중심이 어딘지 모르니까 대충 하나만 잡을게. A, B라고 하는 저 원의 중심을 잡아주고, 얘네들이 이제 같은 거리에 있는 거니까 내가 그럼 여기를 O라고 잡고 여기를 P라고 했을 때 같은 거리에 해당하는 점들을 모두 다 내가 P라는 점으로 내가 X, Y라고 한다면 너희 둘 사이에는 같은 거리에 해당하는 R이라는 값으로 나와야 된다는 어떤 관계가 생기겠지. 그치? 자, 그래서 그걸 갖다가 봤더니 결국은 점과 뭐 사이의 거리야? 점 사이의 거리지. 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X에서 A를 갖다 빼서 전체 제곱을 하시고 Y에서 B를 갖다 빼서 전체 제곱을 했더니 너가 반지름의 제곱이라고 하는 이러한 관계식이 나왔다 이거겠죠. 여기까지 해야 돼? 자, 원래대로 갈게. 자, 처음은 뭐겠어? 여기다 루트를 딱 씌워놔서 얘가 R이라고 이렇게 나온 거겠지만,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자 이렇게 나온 건데, 저게 보기가 어때? 루트가 들어가 있으면 일단 보기가 안 예뻐. 안 예쁘니까 너를 예쁘게 만들어주고 싶어서 x-a의 전체 제곱, y-b의 전체 제곱이 r제곱이라고 하는 이러한 관계식을 갖다가 이제부터 너를 무슨 방정식이라고 부르겠다? 얘를 이제부터 원의 방정식이라고 칭하겠다 이거. 여기까지 했더니, 자, 이렇게 돼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무슨 형이라고 하냐면 이런 애들 이제 표준형이라고 하죠. 여기까지 해야 되나?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면 모든 도형의 시작은 원점 출발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딱 생각을 해보면 직선을 맨 처음에 배우지. 직선을 맨 처음에 배우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정비례 함수라고 해서 원점을 반드시 지나는 직선을 먼저 배워. 그리고 나서 2학년 때 얘네들을 갖다 평행이동시켜. 여기까지 해야 돼? 그리고 나서 포물선 배우잖아, 중3 때. 중3 때 포물선을 배우는데 포물선도 어디서부터 배우냐면 원점부터 배워. 그리고 나서 얘네들은 X축, Y축 평행이동시키죠. 여기까지 해야 돼요? 자, 얘도 똑같아요. 원의 방정식도 원의 중심이 원점인 상태야. 자, 그럼 원점인 상태는 얘기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0이신 거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R제곱이라 되어 있는 이 상태를 우리가 무슨 형이라고 그러고? 기본형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시고, 내가 너를 갖다가 이렇게 무슨 이동한 것처럼 생각하면 될까? 평행 이동하신 거야. 원점에서 출발,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해서 생기는 방정식이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자, 이걸 또 뭐 해보냐면 전개시켜요. 자, x-a의 전체 제곱 더하기 y-b에 대한 전체 제곱이 r제곱으로 되어 있는 걸
자, 내가 이걸 갖다가 전개를 시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x제곱에 더하기 y제곱에 마이너스 2ax가 있고 마이너스 2by가 생기고 플러스 a의 제곱에 플러스 b제곱에 마이너스 r제곱은 0이라고 하면서 얘를 다 전개시켜 놓은 건데 이것도 좀 보기가 안 이뻐서 자, 여기서 마이너스 2a라고 하는 걸 라지 a라고 치환을 하시고요. 마이너스 2b라는 거를 라지 b라고 치환을 하시고요. a제곱에 플러스 b제곱에 마이너스 r제곱이라는 내가 c라고 치환해서 좀 보기 편하게 만들어 봤더니 자, 결국은 x제곱에 더하기 y제곱에 플러스 라지 ax에 라지 b에 y에 플러스 라지 c는 0이라고 하면서 무슨 형으로 만들어진 거냐면 일반형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일반형이라고 해요. 그럼 당연히 너희들이 보더라도 이 일반형이 주로 식으로 나오겠지.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좀 알 수 있는 건 내가 정의관계를 갖다가 딱 도입시키면서 너희들한테 식을 갖다 유도를 여기까지 쫙 시켜줬어. 근데 지금까지 내가 쓴 것 중에 뭐 새로운 걸 막 도입하거나 그런 건 아무것도 없지. 뭐 생판 모르는 걸 도입한 건 없어. 그냥 딱 뭐 했냐면 점과 점 사이 거리만을 가지고 여기까지 만들어낸 거야. 그러면 우리가 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딱 두 개만 알아본 건데 뭐 알아봤어요? 중심하고 반지름이죠. 근데 원의 정의 입장에서도 중심과 반지름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아, 내가 원의 방정식을 갖다 풀겠다는 제일 첫 번째 뭘 찾아야 되냐? 중심을 찾아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게 뭘까요? 반지름이 되시는 거. 그러면 너희들 입장에서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고 이제 해결해 나가야 되는 입장에서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일은 뭐냐? 원방에서 제일 첫 번째 해야 되는 일 중심과 반지름 찾는 거다. 뭐 찾는 거라고요? 중심과 반지름 찾는 거다. 그러면 표준형 갖다가 봐. 이 표준형 같은 경우나 기본형 같은 경우나 지금 보시면 중심과 반지름을 찾는 게 어려운 식으로 나와 있어? 보기 편하게 나와 있어? 보기 편하게 나와 있는 거야. 누구만 보면 되지? 얘가 0이 되는 x값만 찾으면 되는 거고 얘가 0이 되는 y값만 찾아주면 그게 중심이 되시는 거지. 자, 그 다음 반지름은 너의 무슨 근이 돼요? 제곱근의 양의 제곱근이죠. 자, 저 나와 있는 이 값의 양의 제곱근이 반지름이라고 우리가 지정할 수 있는 거잖아.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근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걸 갖다가 다시 원의 방정식의 중심과 반지름을 찾을 형태를 만들려고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무슨 식으로 만들어지는 건가?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자, 다시 만들면 되는데 이 과정 사실 귀찮지. 되게 귀찮은 거야. 아니 지금 너희들만 생각해도 아 저희 반은 이거 다 만들어놨다고 풀어 해쳤다고 저걸 또 다시 이걸 만든다고? 또라이 같은 짓이잖아.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자, 예를 들면 자, 너희들한테 내가 지금 알려주고 싶은 건 뭐냐면 중심의 좌표를 빨리 찾는 거. 일반형에서 중심 좌표를 어떻게 빨리 찾을 수 있을까고. 자, x제곱에 더하기 y제곱에 더하기 뭐 2x가 있고요. 마이너스 4y가 있고요. 뭐 마이너스 5는 0이라고 하는 이런 방정식이 있다고 쳐보자. 그럼 너희들이 이걸 딱 보자마자 원의 중심이 몇 컴마 몇이고 반지름이 얼마인지를 찾아낼 수 있어야 돼. 준이야, 중심 얼마야? 저거 말이에요? 네. 마이너스 2 아니에요? 네? 마이너스 2 아니에요? 중심의 좌표가 뭐 컴마 뭐가 돼? 마이너스 1컴마 2가 되는 거야. 그럼 이걸 어떻게 빨리 찾냐? 이 1차항 계수만 보시면 되죠. 1차항 계수를 절반하세요. 1차항 계수 부호까지 보는 거야. 부호까지 보고서 절반하시고 부호 바꿔줘. 절반에 부호 바꾸고 1차항 계수까지 확인해. 1차항 계수 부호까지 확인해서 절반하시고 부호 바꾸시면 중심이 되시는 거고. 자, 이거 찾았지? 자, 여기에서 출발할 거야. 이거 제곱해. 얼마야? 1이지? 이거 제곱해. 얼마야? 4가 되지? 거기에서 너를 갖다 빼. 상수한 부분을 갖다 빼시면 얘가 뭐가 되냐면 반지름 제곱이 돼. 반지름 제곱이 된다. 자, 그러시니까 요만큼 지금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짜리라고 확인해야 돼요? 10짜리라고 이렇게 찾아낼 수 있다. 자, 이게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세팅이 되셔야 되는 상황이다. 원방을 봤을 때 얘가 일단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셔야 된다. 여기까지 해야 되니? 자, 그리고 원방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자, 얘가 원인지 아닌지 우리가 지금 그림은 없고 식만 갖다 놨을 때 원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할 때는 자, 첫 번째 일단 x, y에 대한 2차식이 됩니다. 자, x, y에 대한 2차식이고요. 두 번째 개수 모두 1이어야 된다. 최고차항에 해당하는 개수가 모두 1이어야지만 우리는 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다.
자, 식의 구조까지 좀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넘겨보시면 자, 유형별로 좀 몇 가지를 좀 풀이를 해줄 테니까 봐봐. 1284번 문제부터 볼게. 자, 내가 막 심각한 이야기는 안 하고 일단 기본적인 내용부터 하는 거는 원방 자체가 너희들한테 막 심하게 내용을 막 주입을 시켜봐야 어차피 못 써먹어. 지금 당장에 못 써먹고 내가 알려주는 것들 되게 보면 신기하고 뭐 와 저럴 수도 있나 싶을 수도 있는데 일단 다시 한번 얘기할게. 도형의 방정식은 니들이 무한히 많이 반복해서 완벽해질 때까지는 기본에 충실해야 돼. 내가 생각하는 도형의 방정식은 그래. 기본에 좀 충실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심화로 넘어가더라도 여기서 조금씩 응용되는 거구나라는 거를 받아들였으면 좋겠어. 그리고 지금 하는 파트가 잘 들어. 얘들아 이거는 좀 관점을 좀 가져보세요. 도형의 방정식이에요. 내가 이것도 너희들 지난번에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도형의 방정식이면 일단 기본적으로 도형 컨셉은 계속 가져가는 거야. 도형 컨셉은 계속 가져가는 거니까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 컨셉들을 다 사용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서 동시에 방정식 컨셉이니까 아 얘는 식하고 그림이 적절하게 사용이 다 되셔야 된다. 그리고 원방에 대해서 결론을 좀 내려주자면 문제풀이 하는 데 있어서 결론은 중심 찾고 반지름 찾죠. 그러면 보조선 그리세요. 자 그리고 무슨 각형을 찾냐면 직각 삼각형을 찾으세요. 중심 찾고 반지름 보조선 그리고 직각 삼각형 만들어서 피타 쓰든지 특수각을 쓰든지 뭐 삼각 비를 쓰든지 길이 관계를 갖다가 직각 삼각형에서 유도해낸다 라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 자 이게 가장 기본이 될 거야. 자 그래서 몇 가지 문제를 풀고 정리를 좀 해보죠. 자 1284번 문제 보면 두 점이 그냥 1288번으로 볼게. 자 1288번 문제 보자. 자 A라는 점이 하나 있어. A라는 점이 하나 있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짜리가 있으시고요. 자 B라는 점이 하나 있는데 얘가 지금 3,6이에요. 자 이걸 이은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과 X축의 교점을 중심으로 하고 자 이것의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이야. 자 이등분선과 X축과의 교점. 자 X축과의 교점이라고 했고 이것을 갖다가 뭐로 했다고요? X축과의 교점이 지금 현재 중심이 되실 거라고 얘기를 했대요. 자 그럼 무슨 얘기냐?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과 X축과의 교점이면 이 X축과의 교점은 X절편을 뜻하는 거지. X절편을 뜻하시는 거니까 자 일단은 그림의 상황을 먼저 생각해보자. 자 이 그림까지도 너희들이 볼 수 있어야 된다. 자 여기서 내가 A라는 점이 하나 있고 B라는 점이 하나 있어. 자 너한테 수직으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이등분선이 하나 존재하시겠지. 자 그럼 이 이등분선은 무조건 이렇게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선분 AB의 기울기와 무슨 관계야? 수직 관계지. 여기까지 해야 돼. 그럼 선분 AB를 가지고 기울기를 만들어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칸 증가해? 4칸 증가했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칸 증가했어? 8칸 증가했으니까 현재 너의 기울기가 얼마짜리예요? 2짜리예요. 그럼 너의 기울기가 2짜리인 게 나왔으면 내가 수직인 녀석의 기울기는 곱해서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기울기를 가질 수가 있겠지. 엔드. 자 이 점과 이 점의 이 점은 딱 뭐가 되는 거지? 중점이 되시는 거지. 그럼 선분 AB의 중점의 좌표는 2개 더해서 절반할 거니까 1일 거고 2개 더해서 절반할 거니까 얼마냐? 2 나오니? 그러면 두 번째로 내가 찾은 게 중점 찾은 거죠. 두 번째 선분 AB의 중점. 이거 어쨌든 너네들 그 직선의 방정식 하면서도 했던 거잖아. 직방하면서도 하는 거지. 자 중점의 좌표가 1,2짜리니까 내가 이거 가지고 식을 세우면 y-2라고 하는 애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x-1이 되시는데 얘가 x축과의 교점이라 했으니까 세 번째는 내가 x절편을 찾아보자. 자 여기서 x절편 해보겠다는 얘기는 y자리에다 0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자 그럼 마이너스 1을 거고 마이너스 2 곱해주면 여기가 4라고 하는 데가 x-1이 되니까 자, 따라서 x가 5가 되면서 중심의 좌표가 5,5로 세팅이 되는 거야. 5,0짜리가 되시는 거죠. 여기까지 해야되니? 자 그럼 이거 가지고 내가 식을 어디까지 세울 수 있겠어? 자 원방은 x,
x좌표가 5시니까 마이너스 5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y좌표가 0이지 y의 제곱이 5까지 r제곱이다까지 세워질 수 있는 거고 지나는 점을 0,0을 대입하면 0,0이니까 지나는 점이니까 0 대입하고 0 대입하면 이 반지름 길이가 얼마짜리 되는 거예요? 25라고 이렇게 세팅이 되겠죠. 여기까지 됐니? 여기다 0 넣고 여기다 0 넣으면 25 더하기 0이니까 25가 되겠지. 자, 원의 넓이를 구하는데 원의 넓이는 그럼 몇 파이로 끝나요? 25파이가 되시겠죠. 자, 따라서 25파이. 자, 그러면 1292번 문제 보자. 자, 1292번 문제 보시면 중심이 y는 x 위에 있대요. 자, 중심이 y는 x 위에 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그리고 두 점 뭘 지나고 있냐면 두 점을 2,10이랑 8,-2까지 지난다는 거 일단 확인하시고 x좌표가 4인 원인의 두 점을 AP라고 했을 때 선분 AP의 길이를 구하라는데 자, 이걸 어떻게 접근할지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원의 중심의 좌표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으나 여기 위에 있다고 했으면 내가 일단 중심 자체를 A,A라고 잡을 수 있다는 얘기지. 자, 그럼 미지수가 그럼 몇 개가 나올 수밖에 없냐면 반지름의 길이를 우리가 R이라 놨을 때 X-A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Y-A의 전체 제곱이 R제곱인 것까지 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됐니? 자, 그랬을 때 지나는 점이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으니까 각각을 대입해주면 각각을 대입해볼게. 자, 여기다 2 넣을 거고 여기다가 지금 10 넣으면 되는 거지. 자, 그럼 2-A의 전체 제곱 더하기 그 다음 10-A의 전체 제곱이 R제곱이라는 식이 하나 만들어지고 8,-2도 여기다 집어넣으면 8-A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마이너스 2-A의 제곱이 R제곱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겠지. 근데 어차피 너랑 나랑 같은 거니까 이거 좀 정리 좀 이렇게 할게. 전개를 할 건데 그냥 막 전개하지 말고 내가 일단 써놓은 상태로 볼게요. 마이너스 A 전체 제곱 이거 일단 다 전개해서 본다는 것 자체가 미친 짓이지. 이걸 언제 다 전개해서 막 동료형 첫 번째니 머리를 굴려가면서 전개해라. 전개해도 자, 이만큼은 내가 2 플러스 A라고 바꿔도 상관없지. 전체 제곱이니까. 그럼 봐봐. 제곱이니까 어차피 제곱은 볼 필요가 없어.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고 마이너스 20이니까 마이너스 24A가 되지. 여기는 100이 되고 여기는 4가 되니까 플러스 104가 되지. 됐니?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그냥 마이너스 16이야. 그 다음에 플러스 4가 되니까 마이너스 12A가 되는 것까지 이해돼. 자, 64가 되고 4가 될 거니까 플러스 68 되는 것까지 이해되시죠? 그럼 내가 한쪽으로 몰아주면 마이너스 12A라고 하는 애가 얘를 일로 넘어갈 거니까 얼마 되니? 빨리 더하기 빼기 해줘. 여기 넘어갔어. 그만 줘라! 얼마? 마이너스 36이야? 마이너스 36이 되시고 그럼 A 값이 얼마예요? 3인 거 나오시죠? 됐어요? 자, A가 3인 거 나왔어요. A가 3인 거 여기다 집어넣어. 하나만 집어넣자. 여기다 하나만 집어넣자. 그러면 1 될 거고 여기다 3 집어넣으면 얼마지? 7 될 거니까 반지름 제곱이 50짜리 나오는 거 이해돼? 그러면 원 자체가 x-3의 전체 제곱 y-3의 전체 제곱이 현재 50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나온 건데 봐봐. 원이 지금 이렇게 있으신 거야. 원이 지금 이렇게 있고 중심의 좌표가 3,3짜리인데 x좌표가 4짜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x좌표가 4인 걸 갖다 한번 집어넣어봐요. 여기다가 지금 4 집어넣으라고. 그럼 y좌표 얼마 나오겠니? 지금 계산 틀린 거 없지? 그치? 자, x좌표가 지금 4짜리 원위의 두 점을 A, B를 찾아야 되니까 x가 좌표 4라네. 그럼 여기다 4 집어넣었어. 그럼 얘가 얼마짜리야? 49가 되겠지. y-3의 전체 제곱이 지금 49가죠. 여기까지 해되니?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거 딱 넘기고 나서 보니까 뭐가 나와?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나오지? 7 나오니? 여기까지 이해돼? 자, 플러스 마이너스 7 나오는 것까지 됐고 그러면 y좌표로 나올 수 있는 게 뭐뭐 나오겠니? 10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4 나와? 자, 그 점을 갖다가 이렇게 봤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여기가 A고 여기가 B가 되면서 지금 뭘 만들어준 거예요? 길이를 구하라고 한 거지. 여기까지 이해돼? 자, 이 점의 좌표가 지금 뭐 4,10이라 치면 이 점의 좌표가 지금 4,-4 되는 거지. 4,4라고 이렇게 점을 찍을 거 아니냐. 여기까지 이해돼?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구하는 거니까 답은 얼마야? 14.
14? 지금 내가 뭐 좌표 잘못 썼니? 4,4,4,4 마이너스 하지? 이렇게 생기는 거잖아. 근데 이거 지금 여기까지 쭉 다 가면 너무 귀찮지 않아? 지금 난 여기까지 계산하는 게 너무 귀찮거든? 그냥 딱 중심만 찾아봐. 중심이 3,3이라고 해서 찾는 거는 중심이 3,3이라고 찾아서 이 과정까지는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해야 돼. 찾아야 되니까. 그럼 여기다 점 하나 찍어. 그럼 여기가 지금 3,3이잖아. 자, 여기다 반지름 보조선 하나 넣고. 그럼 얼마짜리니? 루트 50짜리잖아. 이해돼요? 원의 중심에서 현에다가 뭘 거는 거야? 수nega를 떨구겠지. 그럼 이 길이를 갖겠네. 근데 얘가 지금 현재 3일 거고요. x좌표가 4라는 건 이 길이가 1이라는 얘기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그러시면 요만큼의 길이가 얼마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어? 7 나오는 거 너무나 당연하지. 7이고 7이니까 길이가 14 나오는 것까지 이해돼? 굳이 내가 이걸 넣어갖고 x좌표, y좌표를 굳이 구할 필요 있었어? 굳이 구할 필요가 없는 거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까지 하고 나면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까지 하고 나면 내가 그림을 그려보는 거야. 그림을 그려보고 나서 중심 찍고 내가 뭐였어? 중심 찍고 반지름 보조선 그린 거지. 그리고 여기서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그림을 세팅을 해놓고 나면 얘 점의 좌표가 어딘지 중요하지 않아. 그리고 지금 이 직선 자체가 지금 뭐가 될 거냐면 x는 4라고 하는 직선이 되는 거잖아. 여기까지 이해돼? 여기가 중심이야. x좌표가 뭐냐면 3,3짜리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무조건 1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반지름 길이가 지금 루트 50인 거 알고 있으니까 여기다 선 하나 딱 그었을 때 이만큼의 직각삼각형이 나오시죠? 그럼 내가 말한 대로 가는지 봐봐. 중심 찾고 반지름 찾고 보조선 그린 다음에 직각삼각형 찾으라고. 이해돼? 중심 찾고 반지름 찾고 보조선 그리고 직각삼각형 찾아주면 내가 원하는 거를 좀 더 빠르게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셔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 자, 쭉 가시면 뭘 볼 거냐? 두 번째, 자 이제 원방에서 기본적인 거 한 거고, 내가 이걸 해갔다가 좌표 평면 위에 올리다 보니까 어떤 상황들이 좀 발생이 되는지 좀 볼게요. 자, 이런 컨셉을 좀 생각해야 되거든. 어쨌든 간 우리가 지금 다루는 것 자체가 원은 곡선이야, 얘들아. 곡선이야. 자, 너희들 뭐 수투 배우는 사람도 있고 뭐 수원하는 사람도 있을 건데 뭐 이래나 저래나 곡선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직선이라는 거하고 좀 위치관계라든지 관계성을 좀 따져봐야 돼. 관계성을 좀 따져보는데 아직 우리가 이제 도입이 처음이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자, 축의 접하는 원이야. 축의 접하는 원이라는 게 나오는데, 자, 축이라는 것 자체는 무슨 축도 있고 무슨 축도 있어? X축도 있으시고 Y축도 있으시지.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원이 하나 이렇게 있는데, 자, 일단 첫 번째 X축에 접하는 원을 하나 봅시다. 자, X축이 이렇게 있다라 치시면 X축 기준으로 위로 지금 원이 접하실 수도 있고 X축 기준에 아래로 원이 접하실 수도 있죠. 자, 해서 너의 원의 중심의 좌표를 내가 A, B라고 딱 잡아보자. 근데 원이 가지는 성질상 저 X축이 접선이 되는 거지 지금. 자, 이 선이 지금 무슨 선이 되시냐면 접선이 되세요. 그러면 우리가 원에서 접선의 수선의 발을 딱 내리시면 무조건 수직이죠. 무조건 수직인 상태가 돼서, 자, 그럼 내가 선을 딱 그었을 때 이만큼 길이가 뭐랑 같아? 반지름이지. 근데 이걸 좌표 평면에서 생각을 해보자. 그냥 내가 편하게 1사분면에다 그려줄게. 편하게 1사분면에서 내가 이렇게 Y축이 있고 접선이 이렇게 지금 X축에 있다고 쳐볼게. 자, 그래놓고 난 다음에 내가 원의 중심을 딱 찍었는데 여기가 A, B야. 그럼 내가 수선의 발을 이쪽에다 딱 내려주면 얘가 지금 반지름 길이잖아. 근데 이 반지름의 길이가 누구랑 같아져? B라는 Y 좌표랑 같아지지. 여기까지 이해돼요? B라고 하는 Y 좌표랑 같아져. 중심의 무슨 좌표랑 같아진다? Y 좌표랑 같아진다라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야? 너가 위에 있으면 다행이야. 도형이니까 반지름의 길이는 무조건 양수여야 될 거 아니야. 너가 위에 있으면 다행인데 밑에 있을 수도 있는 거지. 자, 그럼 밑에 있는 경우를 좀 보정을 하려고, 자, 너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 쓸 거냐면 절대값, 자, 중심의 Y 좌표가 되고 라고 하시면 그
큰 문제 없이 표현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내가 말했고 있니? 자, 그 다음에 무슨 축에 접할 수도 있겠어? Y축에 접하실 수도 있겠죠. 자, 내가 두 번째는 Y축에 접하는 걸 갖다가 그림을 그려봤을 때 Y축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원이 이렇게 접하실 수도 있고, 자, 왼쪽으로 해서 이렇게 원이 접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앞에서 썼던 컨셉을 그대로 좀 가져와서 여기 이만큼 길이가 반지름이 되고 얘 중심의 좌표를 내가 A, B라고 한다면, 자, 중심을 이제부터 내가 이렇게 쓸게. 자, 이렇게 A, B가 됐다면 반지름의 길이가 결국 무슨 좌표랑 같아질 수밖에 없어? X 좌표랑 같아질 수밖에 없지. 여기까지 이해돼? 길이가 X 좌표랑 같아지는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좌표 자체는 음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좌표 자체는 음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반지름의 길이는 우리 뭐랑 같을 수밖에 없다? 절대값의 중심에 X 좌표랑 같을 수밖에 없다. 자, 요것만 좀 기억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배우는 이거는요, 사실은 뭐냐면, 내가 생각할 때 그냥 내 생각에 이 컨셉을 갖다 배우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느낌이거든. 좌표는 무슨 수일 수 있어? 음수가 나올 수 있지. 음수가 가능하죠. 근데 길이는 반드시 무슨 수야? 반드시 양수로 나와야 되니까 너희들이 생각 없이 문제를 풀 때 이 음수에서 지금 낚일 수 있다는 걸 주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에 우리가 좌표가 길이라고 생각하고 싶으면 양수로 좌표가 나왔든 음수로 좌표가 나왔든 상관없이 이 좌표를 길이로 넘어가려면 이 좌표에다 뭘 씌워? 절대값을 씌우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 컨셉을 좀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고,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세 번째 이거야. 자, X축, Y축 동시에 접하는 거야. 자, X축이랑 Y축이랑 동시에 접하면 내가 이렇게 그림을 그릴게요. 이렇게 X 좌표가 있으시고 축이 X축, 이렇게 Y축이 있는데 내가 여기 이렇게 잡아볼게. 자, 이렇게 지금 내가 원을 하나 만들었어. 그럼 얘가 지금 1사분면에서 X축, Y축이 동시에 접하고 있지. 자, 1사분면에서 X축, Y축 동시에 접할 때 내가 뭘 만들 거냐면 원의 중심에서 수선의 발을 X축, Y축에 딱딱 떨궈보자. 자, 떨궜을 때 이만큼 길이가 반지름이시고 이만큼 길이도 반지름이시지.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내가 중심의 좌표를 굳이 A, B가 아니라 문자를 하나로 좀 통일시켜서 얘를 갖다가 R,R이라고 읽어도 괜찮은 거겠네? 자, 너를 R,R이라 읽으시면 X-R의 전체 제곱에 더하기 Y-R의 전체 제곱이 R제곱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까지는 이해될 거야. 그럼 내가 이거를 갖다가 2, 3면에서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볼게요. 점점 원이 비슷해져야 돼. 그래서 계속 그려보는 거야. 자, 원의 중심 여기야. 또 떨구고 떨굴 거야. 그럼 반지름이고 반지름이시지. 그럼 좌표 컨셉으로 갈 때는 얘가 음수가 될 때 되는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 R,R이라고 하는 것이 원의 중심이 되시죠. 그럼 내가 이걸 가지고 식을 세울 때는 X 플러스 R의 전체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R의 전체 제곱이 R제곱이 되시는 거고, 자, 이거 좀 빨리 갈게. 이제 좀 질질 안 끌게.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좀 빨리 갈게요. 자, 요렇게 돼 있고 요렇게 내리고 요렇게 내릴 거야. 그럼 여기가 지금 R이고 여기도 R일 거니까 요 중심의 좌표는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이 되겠지. 자, 그래서 생겨지는 애가 X-R의 전체 제곱이 아니라 플러스죠. 플러스 Y 플러스 R의 전체 제곱이 얘가 지금 R제곱이시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나, 자, 이쪽에서 원이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원의 중심 찍고 내리고 내렸을 때 여기가 R이고 여기가 R이신데, 자, 봤을 때 X-R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Y 플러스 R의 전체 제곱이 R제곱을 하면서 좀 몇 가지의 공식이 나오냐? 4가지가 나온 거지. 4가지 해야 그럼 4가지에 나왔다는 건 그때그때마다 다 달라졌다는 얘기잖아. 사분면에서. 그때그때마다 다 달라졌다는 건, 자, X축, Y축이 동시에 접할 때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첫 번째로 하셔야 되는 건 지나는 점의 위치에 지나는 점의 사분면 확인해라. 지나는 점의 사분면을 확인하셔야 이 원이 어디에서 동시에 접하는지 나오게 되는 거고, 자, 두 번째는 이거야. 자, 뭐 들어본 사람들 많을 거야. 이 중심 두 개를 연결해봐. 1사분면과 3사분면에 있는 원의 중심을 연결하면 직선이 하나 나오지. 저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짜리야?
기울기 얼마짜리니? 1짜리죠. 자, 그럼 반대쪽으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오는 직선의 기울기를 한번 찾아봐. 기울기 얼마짜리야? 마이너스 1짜리. 아, 그러니까 이 직선은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이 되시는 거고, 자, 이 초록색깔 직선은 y는 x라는 직선이 되시는 거니까, 아, 동시에 접할 때 두 번째는 중심이. 자, 중심은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 위에 존재한다. 자, 요걸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응용을 하냐면 1312번 문제 보세요. 1312번 문제 볼게. 자, 1312번 문제 보시면 중심이 어디에 있냐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6이라는 곳에 있대요. 아, 이러다. 왜 이렇게 머리 꼬이지? 자, 중심이 y는 x제곱에 마이너스 6 위에 존재하신대요. 자, 그러면서 x축이랑 y축에 동시에 접한대요. 무슨 얘기냐면 곡선이 하나 이렇게 있어. 포물선이지, 포물선. 포물선이 하나 이렇게 있고, 여기가 지금 현재 x축이시고 여기가 현재 지금 y축이신데, 이런 느낌으로 보면 돼. 여기 위에 어딘가에 지금 원의 중심이 있는 거야. 여기 위에 어딘가에 원의 중심이 있는데, 그 원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야 되냐? x축하고 y축하고 지금 동시에 접해요.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져야겠지.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래서 원의 중심은 이 정도쯤 뭐 이렇게 있지 않을까? 라고 이제 의심을 하면서 문제를 접근하는 건데, 내가 말했잖아. 중심이 x축이랑 y축이랑 동시에 접했다는 건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 위에서 존재하시는 거니까, 어떤 직선 하나를 내가 여기다 이렇게 딱 하나 긋고 어떤 직선 하나를 이렇게 딱 그었을 때 이 직선 위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럼 너가 만나는 뭐가 생기니? 교점이 생기시고, 여기서 지금 교점 생기는 거 이해돼? 여기까지 해놨어. 자, 교점이 생겼고 교점이 생겼어. 이 바로, 자, 포물선을 할게. 자, 포물선과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의 교점이 중심이 될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해되니? 되게 유명한 문제야 이거. 한 번쯤 본 적 있지 않니? 처음 봐? 중심이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과 포물선의 교점이 지금 중심의 좌표가 되는 거고, 그럼 결국에 내가 이거 하나만 더할 거야. 봐봐, x제곱에 마이너스 6이라고 하는 거랑 x랑 이렇게 연립해. 자, 이렇게 연립할게. 그러면 x제곱에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6이 0이신 거니까요. 자, 중심의 좌표 뭐가 될 거냐? x가 3인 거 나오거나 아니면 x가 얼마짜리 나와야 돼? 마이너스 2짜리 나오시는 거지. 여기까지 되니? 그럼 중심의 좌표가 뭐짜리면 3,3짜리도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짜리도 나온 거야. 근데 어차피 얘가 x축이랑 y축이랑 동시에 접했으니까 너에 대한 반지름의 길이는 3짜리고요. 너에 대한 반지름의 길이 2짜리인 거거든요. 여기까지는 이해되나? 자, 그럼 봐봐요. 너에 대해서 지금 교점 개수 구하라고 했고, 원의 넓이 대략인데, 자, 내가 너를 풀었을 때 원의 넓이가 현재 9파이 되는 것까지 이해돼? 내가 너를 갖다 풀었을 때 원의 넓이가 지금 4파이 되는 것까지도 이해되니?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센스를 발휘하자. 2차 함수는 축을 기준으로 대칭이야. 맞아? 2차 함수는 언제나 축을 기준으로 대칭이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지금 원이, 지금 내가 찾은 게 1사분면이나 3사분면이잖아. 내가 원이 하나 이렇게 있다는 얘기는 얘를 갖다 딱 접었을 때 지금 똑같은 애가 이렇게 하나 더 나온다는 얘기지. 그럼 이쪽에서 생기는 원이 하나 이렇게 있다면 너를 딱 접었을 때 여기서 하나 또 생긴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이해돼? 해나 못 들었어? 괜찮지? 넘어가 되지? 자, 그러면 결국에 교점은 몇 개 나오는 거야? 4개가 발생하신 거고, 넓이가 같은 원은 요것짜리 2개 더한 게 몇 개가 더 있다고 보시면 돼? 2개가 더 있는 거지. 그래서 총 26파이가 되시는 거야. 여기까지 되니? m은 4가 되고 그 다음에 n이 26이 되나요? 자, 2개 더하시면 30이 되시겠죠.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1308번 문제 볼게. 요거까지만 하고 쉬자. 안 되겠다. 오늘 내가 너무 수업만 하냐? 아이고, 이제 좀 헛소리지면 이렇게 뻐꾸기 좀 날려줘야. 얘들아, 오늘은 좀 어떠니 하면서 이렇게 좀 놀아줘야. 오늘도 저 인간이 나를 웃겨주는군 하면서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주구장창 그냥 수업만 하니까. 자, 이거 좀 지울게요. 나는 뭐
마음이 급하거든. 빨리 이거 끝내고 올림포스 고난도 나가야 되고 할 것도 많아서 나는 마음이 급한데 너희는 왜 이렇게 여유가 있는 거야? 자, 1308번까지만 오실게. 1308번까지만. 자, 1308번 문제 보시면 세 점이 있어. 자, 세 점이 있는데 A라고 하는 애가 지금 뭐냐면 마이너스 1,0이시고 B라고 하는 애가 지금 뭐가 있냐면 1,0이시고 C라고 하는 애가 지금 0,√3이라고 해서 이것을 꼭지점을 하는 삼각형 ABC의 내적 원의 방정식을 구해달라고 했지. 자, 너를 꼭지점을 하는 내적 원인데 이걸 갖다 나는 그냥 이렇게 만들어 볼게. 자, 도형이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점이 다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점이 뭐 하나라도 좀 뭔가 삐꾸가 있으면, 그러니까 다시 제대로 안 주어져 있으면 내가 좀 고려를 해볼 텐데 점들이 다 이쁘게 다 만들어져 있거든. 자, 그래서 점들을 갖다 이렇게 딱딱 찍어보니까 자, 봐봐. 여기가 지금 어디가 되냐면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B가 되고 여기가 지금 C가 돼. 근데 보세요. 여기가 1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또 마이너스 1이에요. 근데 여기가 루트 3이거든. 무슨 삼각형이야 그러면? 이 삼각형은 그럼 무슨 삼각형이 돼야 돼? 정삼각형이 되셔야죠. 왜일까요? 1이고요. 여기가 루트 3이에요. 여기 2일 수밖에 없죠. 이해돼요? 자, 1대 2대 루트 3. 자, 삼각 B를 좀 적절히 잘 활용해야 된다. 계속 무슨 삼각형이 나올 거야? 직각 삼각형이 나올 거니까. 그러면 이 삼각형이 이제 삼각형 ABC는 무슨 삼각형이 되셨기 때문에 정삼각형이 되신 거니까. 뭐 그러면 굳이 뭐 내가 내심의 중심을 찾을 필요 없고 외심, 내심, 무게중심이 모두 무엇이지? 일치하고 있으시죠. 외심, 내심, 무게중심이 일치하시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지금 루트 3이에요. 그러면 무게중심의 좌표를 내가 딱 찍었다. 자, 무게중심의 좌표라고 하고 얘가 무게중심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외심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내심이 될 수도 있는 거지. 자, 일반적으로 무게중심 찍어. 외심은 아웃사이드 서클, 인사이드 서클. 아웃사이드. 자, 여기 지금 이때 몇이에요? 2대 1이신 거죠. 얘가 2대 1이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딱 수선의 발 딱 내렸을 때 이만큼이 뭐가 될까? 반지름이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시는 겁니다. 이해되니? 그럼 중심의 좌표는 뭐가 되는 거고 0, 자, 3칸 중에 한 칸이죠. 3분의 루트 3이죠. 여기까지 해야 돼요. 전체 루트 3을 3등분 시켰을 때 2대 1이신 거니까 3칸 중에 한 칸. 자, 그렇게 되시고 반지름의 길이가 3분의 루트 3이 된다. 내가 너를 갖다가 원의 방정식을 세우라고 했으니까 x제곱에 플러스 y-3분의 루트 3의 전체 제곱에 얘가 몇 분의 몇이 되는 거야? 3분의 1이라고 마무리하시면 되겠네요. 천천히요.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게 있고 원이라는 게 있어. 그러면 이 컨셉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냐면 자, 이거에 대한 뭐 증명 과정 자체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자, 직선에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여러 가지 직선들을 구하는 방법을 배웠었지 앞에서. 자, 직선의 방정식에서 뭐 했었냐면 요거 했었거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썼던 거 기억나? 그럼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였지? 자, 어떤 식 하나의 상등식. 자, 이 꼴로 우리가 접근을 했었지. 그렇지? 자, 원도 마찬가지야. 이 컨셉을 그대로 가져가는 거야. 자, 다시 얘기해서 뭔가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뭔가를 찾을 때는 항등식을 이용해서 구하면 조금 더 빠르겠다야. 자, 사실 직선 같은 경우는 원래 그 앞에서 배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그 내용 자체가 원래는 뭐 사실 직선에서 할 필요가 없거든. 왜냐면 중학교 2학년 다 배우는 거라. 근데 왜 배운 거냐면 사실 원 때문이야. 원은 그거에 대한 증명을 하는 게 좀 힘들잖아. 원 두 개를 연립해가지고 거기서 교점을 찾아가지고 그걸 지나는 직선을 하고 뭐 또 하나 만드는 게 불편하다고. 자, 그러니까 원이 두 개가 있어. 어떤 원 두 개가 있다면
자, 여기도 마찬가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것도 이 컨셉을 그대로 가지고 오시는데 요 생각만 하시면 돼요. 여기에 지금 원이 하나 들어가요. 자, 얘도 지금 원의 방정식 하나를 갖다 쓰시면 돼요. 원방이라 쓸게요. 원방 하나 일로 들어가고 원방 하나를 일로 갖다 집어넣어요. 그럼 얘가 0이고 얘가 0을 만족하는 순간이 교점이 발생하는 순간이겠지. 그렇지? 그걸 잘 엮으면 교점이 발생하시는 거야. 자, 그러면 원은 이런 컨셉 생각하자. 자, 원은 점이 최소 몇 개 있어야 하나로 결정되니? 직선은 점이 최소 몇 개 있어야 하나로 결정되지? 2개 있어야 하나로 결정되지. 그럼 원은 일직선 위에 있지 않은 3개의 점이 최소로 존재해야 돼. 일직선 위에 있지 않은 3점이 최소로 존재했을 때 원은 하나로 결정지을 수 있고, 현재 그림의 상황으로 생각했을 때 어떤 원이 하나 이렇게 있어. 자, 또 다른 원이 하나 이렇게 있다. 자, 원이 하나 원 두 개가 이렇게 만나면서 교점을 이렇게 이루고 있지. 여기까지 이해돼? 자, 이렇게 교점을 이뤘다 치면 자, 이 두 점을 지나는 새로운 원은 무수히 많겠지. 하지만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유일한 한 직선이잖아. 점이 2개니까. 그럼 이렇게 지나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공통현의 직선이에요. 얘를 공통현의 직선이라고 하는데, 이 직선을 구하는 과정이 뭐가 있냐? 그냥 이렇게 원방 2개 세워. 이거 그냥 방법만 하고 갈게요. 2개 세우시고요. 직선은요, K가 마이너스 1일 때요. 다시 얘기해서 그냥 빼. 원 2개 빼면 직선이다. 2차가 있으니까 빼면 직선 나오는 거고. 자, 얘는 K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돼. 그러면 뭐가 더 필요한 거냐면 지나는 점이 하나 더 필요하다. 자, 지나는 점이 더 하나 필요하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는 좀 문제를 몇 개 좀 풀어볼게. 자, 이거는 이제 대표적인 문제를 하나만 풀고 갈게요. 1325번 문제를 하나 보고 가자. 자, 1325번은 직선이 원이 x제곱에 플러스 y 플러스 a의 전체 제곱이고 얘가 지금 4예요. 자, 그리고 x제곱에 플러스 2, x 플러스 1의 제곱에 x 플러스 1의 제곱에 플러스 y의 제곱은 9라고 나오는데,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2x 플러스 y는 1과 수직이래요. 2x 플러스 1과 y는 1과 수직이시다. 자, 수직이다 라는 얘기는, 자, 이거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원 2개가 있어. 무슨 얘기야? 지금 딱 이런 상황인 거야. 그럼 이 직선은 도대체 어떻게 볼 거냐? 뭐 하라고 했어? 빼라고 했지. 자, 그럼 컨셉 잘 봐. 얘를 갖다가 전개해보면 x제곱에 플러스 y제곱에 플러스 2ax 나오고 플러스 a제곱에 마이너스 4는 0이라고 일단 방정식이 하나 만들어지지. 자, 그 다음 이것도 전개할 거야. x제곱에 얘가 2ay죠. 자, x제곱에 플러스 y제곱에, 야, 내가 잘못 썼는데 왜 너희들 아무도 나한테 얘기 안 해주냐? 또 이렇게 하다가 답이 아닌데 해가지고 또 저 새끼 또 틀렸다 이런 것도 즐기려고. 자, 해가지고 마이너스 8은 0이라는 식으로 하나 만들어지지. 그래서 그냥 2식 갖다가 빼버려. 어쨌든 원은 2차고 이 원도 2차잖아. 2차를 빼면서 최고차항에서 어차피 같아지는 상황에서 얘네들 빠지면서 몇 차식이 만들어져? 1차식이 만들어지지. x, y에 대한 1차식이 만들어지니까 그걸 우리가 뭐라 생각해도 괜찮아요? 직선이 됐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야. 그렇다 하고 넘어가면 돼. 자, 여기서 이걸 갖다 뺄 거니까 2a-2라는 것의 전체 x가 되시고, 자, 플러스 a제곱에 플러스 8이니까 플러스 4가 되고 얘가는 0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니? 그래요. 빼기를 하는데 내 맘대로 묶어버렸죠? 네, 알았어요. 고마워요. 고개라도 도리도리 해줘서. 자, 다시 볼게. 자, 마이너스 2x 될 거고 플러스 이렇게 내려가야 되니까 2ay가 되시고, 자, 플러스 a 제곱에 그 다음에 플러스 4가 되고 얘가는 0인 거야. 여기까지 됐니? 근데 얘가 지금 하나의 직선을 갖다 이루고 있는 거잖아. 이 직선하고 뭐 한다 그랬습니까? 수직한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기울기를 확인해. 자, 여기서의 기울기는 현재 마이너스 2일 거니까 여기서 만들어진 너에 대한 기울기가 2a분의 2라고 하는, 다시 얘기해서 a분의 1이라고 하는 녀석이 기울기가 될 건데, 이 기울기가 지금 얘가 마이너스 2니까 얘는 2분의 1로 같아지면 됩니다. 자, 따라서 a 값이 2가 됩니다. 여기까지 해되니? 자, 요걸 가지고 이제 밑에 1328번 문제 봐봐. 자,
1328번 문제 보면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이 x제곱에 더하기 y제곱이 16을 3분 PQ에서 접는 선을 했대.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태냐면 자 원이 하나 이렇게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근데 너희들 지금 내가 그림 그리면서 느껴지지 않니? 원 개 잘 그리지. 거의 인간 컴파스 수준이지. 보면서 좀 거의 경이롭다라는 생각 들지 않니? 원은 이 정도까지 그려주는 선생님이 어딨어. 자 여기가 y고 여기가 x야. 근데 내가 지금 뭐 했냐면 지금 PQ라고 해가지고 뭐 대충 이렇게 얘를 갖다가 뭐 했냐면 적었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접점이 하나 발생을 했는데 접점이 발생했어. 여기 지금 Q고 여기가 P야.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해서 접는 선으로 발생을 했거든. 자 그럼 내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자 이 호의 길이랑 자 잘 봐요. 이 호의 길이는 이 호의 길이라고 했지. 그럼 잘 생각해봐. 이 호는 봐봐. 이 호는 이 원의 일부지. 여기까지 이해돼? 이 호가요. 결국은 이 원의 일부기 때문에 이 원 자체를 이렇게 하나 엮어도 괜찮다는 거야. 자 무슨 얘기냐면 이 원 자체를 평행 이동을 시켜서 이쪽으로 딱 갖다 놓으면 얘가 원 두 개가 교점이 발생하는 얘가 공통현에 발생을 하겠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접점이 2잖아요. 봐봐요. 여기서 지금 이 점의 좌표가 현재 2거든. 그게 반증비가 4짜리지. 그치? 그랬더니 얘가 지금 결국 무슨 축에 접하는 원이 되니? 내가 이렇게 올려놨잖아. X축에 접하는 원이지. 그렇다는 얘기는 얘 원의 중심이 어디로 갔을까? 현재 2,4라고 하는 곳으로 원의 중심이 이동하신 거야. 이렇게 봐도 괜찮다. 자 그러면 내가 노란 색깔로 만들어 놓은 이 원의 방정식이 x-2의 전체 제곱 플러스 y-r의 전체 제곱이 16이라는 원이라고 이렇게 만드셔도 괜찮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되니? 자 이렇게 만들어지시고요.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16이니까 이 선분 PQ를 지나는 직선은 선분 PQ를 지나는 직선이지. 자, 이 직선은 이 원 두 개를 뭐 하시면 된다? 원 두 개를 갖다 빼버리시면 된다. 자, 여기서 이거 뺄 거야. 근데 여기서 이거 그래 그냥 빼버리자. 자, 여기서 이렇게 딱 뺄 건데 여기서 마이너스 4x 나오시고요. 자, 마이너스 8y가 나오시고요. 그 다음 4나오고 16 나오잖아. 4나오고 16 나왔지? 자, 플러스 20은 0이라는 식으로 만들어지고 그럼 x 플러스 2y의 마이너스 5는 0이라고 하는 애가 결국 이 주황 색깔 직선이 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돼? 자, 공통현을 지난 직선이고 PQ x절편. 자, 이렇게 가서 x절편 구하는 건데 x절편은 지금 뭐가 되겠어요? y가 0일 때니까 x는 5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5,0이 나오시겠죠.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이거 이해돼? 괜찮아? 자, 이렇게 해서 x절편은 답은 이제 5가 되시는 거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봐.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1332번 문제 보세요. 자, 1332번 문제 보면 자, 원이 하나 주어졌는데 x제곱 더하기 y제곱 있고 자 이렇게 하나 있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6은 0이라고 하는 이렇게 지금 있는데 공통현의 길이가 지금 2루트 6이 되도록 하는 모든 상수표예요. 한번 봐봐요. 일단은 내가 뭐부터 찾을 거냐면 중심부터 찾을 거야. 자, 첫 번째 원의 중심이 몇 콤마 뭐가 돼? 절반의 부호 바꾸라 그랬지? 절반의 부호 바꾸시면 마이너스 1이다니. 절반의 부호 바꾸시니까 마이너스 1이다니. 자, 반지름의 제곱을 갖다 구할 건데 제곱 제곱하시면 2가 되시고요. 상수함 갖다 빼세요. 마이너스 k가 반지름 제곱이다. 여기까지 됐니?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중심을 찾을 건데 너의 중심의 좌표는 지금 현재 1,1 되시는 거죠? 그 다음 제곱한 다음에 지금 여기 상수함 갖다 뺄 거니까 자, 2에서 빼기 6 할 거니까 8이야. 그럼 너의 반지름의 길이는 현재 2루트 2라고 값이 딱 정해져. 그럼 너를 갖다가 지금 뭐 했냐면 원이 하나 이렇게 있어. 또 다른 원이 하나 이렇게 있어서 두 원이 지금 공통현을 이루거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공통현을 이루고 있대. 여기까지 되겠니?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공통현의 길이가 지금 2루트 6이 되도록 하는 모든 상수 k의 합이잖아요. 이 길이가 지금 내가 여기다 갖다 a라 놓고 여기 끝을 잡아보자.
자 여기 딱 중점 잡을게. 원의 중심 딱 잡을 거고 원의 중심 하나 잡을 거야. 잘 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대충 좀 비슷비슷하게 그려볼게.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내가 지금 뭐냐면 1,1짜리야. 됐니? 잘 봐요. 이렇게 내가 딱 바꿔볼까? 무조건 수직이지. 그리고 저 중심 두 개는 이 선분하고 연결한 선이 무조건 수직 관계죠. 여기까지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건 뭐만 찾으면 되는 거니? 너를 만족하자는 K값만 찾는 거니까 일단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거 두 원 갖다 뭐 하면 될까? 빼버리면 공통현의 직선이 나오겠지. 여기까지 해야 돼. 자 원 갖다 뺄게요. 자 빼보자. 자 위에 거에서 아래 거를 싹 빼고 오면 지금 4x 나오시고 플러스 4y 나오시고 그 다음에 k 플러스 6이 되고 얘가는 0이신데 너에 대한 기울기가 현재 지금 마이너스 1인 것까지 해야 돼.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이었을 때 지금 직선의 기울기가 1인 것도 맞니? 이거 갖고는 안 나오네. 자 그러면 k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왔네. 아씨 이럴 수가. 나올 줄 알았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반지름 보조사 하나 그어봐. 자 반지름 보조사 하나 그러면 이만큼의 길이가 지금 얼마짜리가 되죠? 2-k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쪽에다 반지름 보조사 하나 그릴 거야. 이쪽에다 반지름 보조사 그리면 이 길이가 2√2가 되죠. 자 그럼 보세요. 여기가 2√2거든. 근데 얘 현의 길이가 얼마짜리였어? 2√3짜리지. 맞니? 2√3이니? 2√3이니? 2√6이었니? 2√6이야? 야 2√3이지 라고 했는데 왜 그걸 끄덕끄덕거려? 약 끌려고 나는. 자 이만큼의 길이 루트 6인 거 아니야 그러면? 원의 중심에서 현에 이르는 거리는 딱 내려버리면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을 거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인지 알 수 있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가 돼? 여기가 2루트야, 여기가 루트 6이야. 이거 제곱하면 8이고 이거 제곱하면 6이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지? 루트 2라는 걸 알 수 있잖아. 다 나왔나? 자, 공통현을 지난 직선에서 이 점에서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가 루트 2인 것만 만족하면 돼.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러면 1,1에서 결국 1,1에서 4x 플러스 4y 플러스 k 플러스 6이 0까지 이르는 거리가 루트 2인 거를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6 더하기 16이니까 자 16 더하기 16에 점직이지 루트. 자 분의 1 넣고 1 넣고 8 넣었으니까 1 되고 1 되니까 8이죠. 절대값 k 플러스 8이라고 하는 애가 얼마로 같으면 돼? 자 루트 2로 같으시면 되는데 이만큼 이제 4루트이잖아. 맞아? 얘가 지금 이제 4루트이 되는 거지. 루트 32니까. 자 절대값 k 플러스 8이 그러면 자 4루트 여기다 엮어서 딱 넣었으니까 얼마짜리가 돼요? 8짜리가 되네요. 맞냐? 자 그럼 k 값이 될 수 있는 건 뭐가 되거나 0이거나 아니시면 뭐가 될 수 있어요? 마이너스 16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래서 요거 두 개. 계산은 어디서 또 틀렸네요? 네? 그러니까요. 여기서 14를 안 냈네요. 이 계산은 언제쯤 이 울렁증이 사라질까? 이 더하기 빼기 울렁증은 언제쯤 사라질까? 자 계산은 얼마 되니? 자 이거 8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K값 하나가 지금 하나 얼마 나오는데 마이너스 6이 되거나 또 다른 K값 하나가 마이너스 22 되면 되나요? 맞니? 자 이렇게 두 개 더하시면 마이너스 28 나오시겠죠? 이해돼요? 자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되시는 거고 자 그 다음에 1336번 문제 봐봐. 자 내가 지금 너희들 느껴지냐?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지금 계속 3문제들만 풀어주고 있는 거 느껴져? 자 다음 교시에 질문이 없으라고. 질문이 좀 없으라고. 자 보시면 내가 3문제 풀어준 사이에서 그걸로 넘어가지 말고 집에서 꼭 복습하셔야 된다. 알겠죠? 자 1336번 문제 보면 자 원이 x제곱에 자 요렇게 지금 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x제곱에 더하기 y제곱에 플러스 4x에 플러스 2y에 마이너스 4는 0이라고 하는 이 두 녀석이 교점을 지나고 중심이 y축 위에 있는 거겠죠. 원래 중심이 y축 위인 거. 자 그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거라 했으니까 두 원의 교점은 얘네들 빼는 거야 빼면 안 되는 거야? 빼면 안 되신다.
자, 지금 상황 자체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야. 교점을 지나는 원이세요. 자, 그럼 컨셉 자체를 어떻게 잡느냐면, 자, 그냥 요거 갖다 써. 그냥. 자, 그리고 플러스 그냥 갖다가 하나 문자 써도 돼. 야, 무조건 K 아니어도 돼. K 아니어도 돼. 다른 문자 써도 돼. M 쓰면 안 되나? 근데 쓰셔도 돼요. A 쓰면 안 되나? 쓰셔도 돼요. 너네들 헷갈리지만 않으면 돼. 자, 이렇게 되실 거고 x제곱에 플러스 y제곱에 플러스 4x죠? 플러스 2y에 마이너스 4는 0까지 이렇게 딱 만들어줘. 그럼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써주면 돼. k가 절대 뭐가 되면 안 된다? k는 마이너스 1이 아니다라는 컨셉을 일단 써줘야 돼. 이 조건은 꼭 써주시고 이걸 정리해보자. 이걸 정리해보면 자, 보세요. k 플러스 1의 전체 x제곱이고 이거 문제 되게 더러운 거네. 자, k 플러스 1의 전체 y의 제곱이 되고 자, 여기서 4k 나오고 여기서 뭐 나왔니? 마이너스 8인 거니까 4로 묶으시면 여기가 k-2의 현재 x가 되겠죠? 자, 플러스 2ky가 되시고 마이너스 4k가 되고 얘가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 해야 돼?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럼 양면을 갖다가 k 플러스 1로 나눌 거야. k가 지금 1 마이너스일 수 없으니까 양면을 나눠주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플러스 얘가 지금 k 플러스 1분의 4의 k-2가 되시고 요게 x 자 플러스 여기가 k 플러스 1분의 2k가 나오시고 얘가 y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4k가 되시고 얘가는 0이거든요. 아 개더러워. 자 그래서 원의 중심의 좌표를 찾으면 돼. 중심이 무슨 축 위에 있다 그랬어? 중심이 무슨 축 위에 있으시대요? y축 위에 있으시대요. 아 얘가 뭐가 되시면 된다? 0이다. 자 여기서 개수 절반 하신 다음에 부호 바꾸실 거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 없이 너의 개수가 뭐가 되면 된다? 0이 되시면 된다. 그럼 너가 0인 걸 만족하는 k 값은 얼마가 되는 거지 그러면? 2가 되시면 된다. 여기까지 해되니? 자 k가 2인 거 찾았어. 그럼 여기다 2 집어넣어봐. 여기다 2 집어넣어봐. 그럼 얼마 되네요? 3분의 4 나오네요. 자 중심의 좌표가 0, 2 넣었으니까 3분의 4가 되시고 자, 상수항분까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반지름의 제곱을 찾을 수 있지? 제곱하시면 여기가 9분의 16이시고요. 여기다 2 집어넣었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8을 갖다가 빼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해야되니? 자 그러면 반지름의 제곱이 되시니까 개더럽냐 숫자. 얘가 9분의 3, 8이 24죠? 24에다가 16 더했으니까 얼마야? 40. 40이야? 맞아? 확실해? 아니라고 해줘. 제곱했으면 내가 9분의 16이고요. 지금 어디서 계산 드렸지? 아니라고 해줘 얘들아. 맞는데? 제곱했고 상수항 부분 뺄 건데 여기가 이제 3분의 8인 거고 9분의 24니까 9분의 얼마? 40? 자, 이렇게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원의 넓이가. 아니 x좌표도 맞았고 y좌표도 맞았는데 계산도 다 맞았는데 왜 답이 달라?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8 k가 2 나온 것도 맞고 4분의 3이고 3분의 4 아 나 미쳤구나. 절반의 부호 바꿔야지 얘들. 여기 이만큼이 지금 3분의 4잖아. 그치? 그럼 절반의 부호 바꿔야 되니까 여기가 얼마로 가야 돼? 3분의 2가 왔어야 되는 거지. 이해됐니? 마이너스 3분의 2로. 자 이거 제곱했으니까 9분의 4였겠죠? 그러면 얼마 나오나요? 28 나오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답이 만들어지죠. 아 이번에 계산 진짜 개더러운 문제.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자 다시 잠깐만 앞쪽으로 하나만 와볼게. 하나만 앞쪽으로 와보는데 자취의 방정식 문제야. 잠깐만. 하연이 이 부분 내가 수업하지 않았니? 금요일에? 그치? 했지? 아 그래서 내가 한 번 더 들어가라 했었지? 맞지? 한 번 더 들으니까 좀 정리되니? 네. 그래요. 다행이네요.
자, 자취의 방정식 문제 좀 볼게. 자, 자취의 방정식은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하지 않을까 싶어. 도형의 방정식의 활용이야. 도형의 방정식의 활용이야. 너희들 중학교 때 그렇게 하기 싫었던 막 연립방정식의 활용, 연립부등식의 활용, 이런 활용 같은 이 도형의 방정식 파트에 대한 활용 문제야. 여기까지 이해돼? 내가 하는 말이 그냥 이해가 되니? 그렇게 막 어려운 얘기 안 하잖아. 얘들아 오늘 왜 이렇게 뭔가 나만 그렇니? 너희도 그런 거니? 재미가 없지? 아 왜지? 아 막 문제를 내가 상문제들 위주로만 다 풀어주고 있는데도 아 왜 재미가 없지? 재밌는 게 물론 안 나와 지금. 사실 나 지금 다 처음 오는 문제거든. 그래서 좀 재밌게 좀 이렇게 뭔가 좀 기발하게 좀 풀어주고 싶은 만한 게 안 나와. 자 일단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좌표의 미지수 나와. 다시 얘기해서 x, y로 잡아놓고 보시라는 얘기야. x, y로 잡아놓으시고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뭐 하는 거냐면 자, 다시 한번 얘기해. 이 문제는 정확하게 들으세요. 너희들의 생각에 개입을 하지 마세요. 이 자취의 방정식 문제는 내가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그림을 그려볼 수 있다면 그려서 보면 되는데 그림을 좀 그리지 못하겠고 상황이 머릿속에 잘 안 박혀 있으면 문제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문제가 시키는 대로예요. 자, 근데 주로 나오는 그 자취의 방정식 문제는 주로 뭐가 있냐면 가계 이동 문서 문제가 좀 주로 있어. 가계 이동 문서 문제. 자, 어떤 두 직선이 이렇게 딱 지나시는데 너의 여기 어떤 한 점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나와. 자, 그럼 이거 또 하나의 팁을 줄게. 자, 이런 문제를 풀 때 팁은 뭐냐면 자, 너희들의 개수를 확인하세요. L이라는 직선의 개수랑 M이라는 직선에 대해서 이 두 개의 직선의 개수를 확인하는데 얘네들의 개수가 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X개수랑 Y개수랑 서로 반대로 되어 있어. 주로 서로 반대로 나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얘가 만약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랑 0이라고 이렇게 나왔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얘는 대부분이 어떻게 되냐? BX 플러스 AY 플러스 뭐 어떤 애로 이런 식으로 나와. 여기까지 이해돼? 여기까지 내 말 이해돼? 이거 내가 좀 보여줄 수 있거든? 그러면 요거 두 개를 딱 봤지? 딱 봤지? 자, 12개를 자, 하나는 더 하시고요. 또 다른 하나는 빼세요. 그럼 답이에요. 하나는 더 하시고요. 하나는 빼세요. 그럼 답이에요. 문제가 있나? 가계동문서 문제 앞에 있었니? 직선의 방정식에서? 자, 여기서는 없네요. 어디서 봤는데 내가? 뭐 어쨌든 지금은 없으니까. 어디서 봤는데? 1232번 문제. 자, 요거 그냥 내가 1232번 문제를 딱 그냥 두 줄로 끝내줄게. 두 줄로 끝내줄게. 1232번이야. 친구는 아마 없을 거예요. 앞부분이라. 일단 보세요. 자, 두 직선이 어떻게 되냐면 3x-4y 플러스 9는 0이라고 되어 있고 하나는 뭐냐면 4x 플러스 3y 플러스 12는 0이라고 되어 있을 거거든. 자, 얘네들이 이루는 각을 갖다가 이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만 갖다 보라고 했지?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일단 결론만 내줄게. 일단 첫 번째는 뭐하냐면 두 개를 갖다가 하나는 더해요. 그럼 하나는 7x 나올 거고 두 개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y가 나와. 마이너스 y 나오고 두 개 더했으니까 여기가 지금 21 나오고 얘가는 0이라는 방정식이 있을 거야. 이 방정식 있어 없어? 보기에 있지? 그게 답이야. and 하나는 빼세요. 요거 하나 빼세요. 하나 빼주면 마이너스 x 나오고 마이너스 7y 나오고 그 다음 여기서 뺐으니까 얼마냐? 마이너스 3이냐? 는 0이어서 x 플러스 7y 플러스 3이 0이라는 방정식 또 하나 있을 거야. 맞아? 이거 두 개가 답이야. 맞니 아니니?
맞아요? 자,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 증명을 해줄게. 자, 얘가 왜 이렇게 선생님 이거 두 개를 갖다 더하고 빼면 답인가요? 에 대해서는 자, 보세요. 일단 내가 아까도 뭐라 했냐면 주로, 이건 일단 주로야.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다는 게 아니라 얘네들 개수가 달라질 수도 있잖아. 그치? 근데 내가 주는 팁은 뭐냐면 얘네들의 개수가 이렇게 지금 크로스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느끼면 돼. 이런 상황에서 자, 이런 느낌이거든. 어쨌든 얘가 지금 보면 요 직선의 기울기가 4분의 3이거든요. 근데 요 직선의 기울기가 지금 얼마짜리냐면 마이너스 3분의 4예요. 그럼 두 직선이 지금 무슨 관계냐면 수직관계예요. 그러니까 주로 수직관계에서 만들어져. 수직관계에서 문제가 나오는데 문제가 그렇게. 자, 그림의 상황을 보자면 얘가 지금 이런 식이거든. 내가 이거를 L이라고 놓고 이걸 M이라고 놓을게. 자, 여기가 L이신 거고 여기를 갖다 M이라고 놨을 때 얘가 지금 가계이등분선이잖아요. 그럼 가계이등분선이니까 내가 이걸 갖다가 이렇게 이등분하는 선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않니? 그럼 이 선 위에 어떤 점이 됐든지 간에 한 점을 잡아다가 여기다가 선을 내리고 여기다 선을 내렸을 때 이 길이랑 이 길이는 정확히 뭐 하실 수밖에 없어? 같으실 수밖에 없지.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거를 만족하는 이 점 P라고 했을 때 이 점 P를 내가 X, Y라고 해보자. 자, 이러한 점들을 X, Y라고 하면 너부터 너까지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겠지.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어떻게 되냐면 봐봐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점직이거든요. 자, 루트 9제곱의 16이니까 25예요. 자, 요거 분해 요거 놓고 저거 놓고 하면은 결국 뭐냐면 3x-4y에 플러스 9라는 식이가 만들어지고, 자, 얘가 밑에 거에도 똑같이 집어넣으면 얘가 뭐 나오냐면 25분의 절대값 4x 플러스 3y에 플러스 12는 이렇게 만들어져. 그러면 얘랑 얘가 날라가니까 하나는 절대값이잖아 지금. 하나는 더하고 하나는 빼기 좀 나오지. 여기까지 해야 돼? 자, 그래서 팁 아닌 팁이야. 자, 꿀팁 아닌 꿀팁이야.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 한 번 더해, 하나 빼,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 너네? 다른 학원에서도 안 알려줄걸? 진짜 개꿀팁이야. 이거 왜냐면 내신용에서 써먹을 수 있는 거거든. 고등 내신까지는 해봐야 알거든요. 하나는 더하시고 하나는 빼시면 돼요. 여기까지 돼요? 여기까지 돼요? 근데 팁은 뭐라고요? 개수가 서로 엮이는 관계여야 돼. 자, 요렇게 하나 만들어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 두 번째는 어떤 상황들이 있냐면 자, 이런 상황이 있어. 어떤 상황이 있냐?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상황이 뭐가 있냐면 한 점이 있어. 이렇게 한 점 있고 이렇게 한 점 있고, 선분 AB가 있는데 자, 두 점 AB 이렇게 이렇게 두 점 AB가 있는데 두 점 AB와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야. 자, 두 점 AB와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이라고 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지. 선분 AP라고 하는 애가 있는 거고 선분 BP를 만족하는 점 P의 자취야. 쉽게 얘기해서 선분 AP랑 선분 BP를 만족하는 점 P들의 자취야. 그럼 무슨 얘기냐? 자, 점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시점이 여기서 이렇게 있다 쳐볼게.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어때? 같으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내가 그런 점들을 갖다 싸그리 모았을 때 뭐가 나올 거냐? 자, 이렇게 와서도 얘가 이런 식으로 왔을 때 길이가 뭐 하셔야 돼요? 같으셔야 돼요. 느낌을 좀 잡아봐. 자, 이렇게 내가 만들어 보면 이 삼각형이 현재 무슨 삼각형이 돼? 이등변. 그러면 이 점 P라고 하는 건 무슨 점이 될까? 꼭지 각을 가진 애가 되겠지. 이해돼? 그래서 얘가 수직 이등분선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러한 점들을 싹을 이어보면 무조건 수직 이등분선이 나온다. 여기까지 해냈니? 자, 요렇다 치면 다 만들면 돼. 그러니까 나오는 도형들은 어차피 자체 방정식에 나오는 도형들은 이미 한정돼 있어. 여기서 막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 않는 막 도형들을 만들지 않을 거라고. 어차피 내가 끽해야 만들어지는 거 직선 아니면 원일 거야. 그것도 아니다 싶어서 조금 어렵다 싶으면 포물선이야. 근데 포물선 잘 안 나와. 원 아니면 직선인데, 자, 직선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을 내가 보여줬어. 자, 그럼 뭐가 있냐? 이런 멘트가 나와. 자, 선분 AB가 있어. 두 점 AB가 있어. 자, 이렇게 있어요. 두 점 AB가 있는데 거리의 B를 M 대 N으로 만족하는 점 P의 자취예요. 점 P의 모임, 뭐 자취라고 할게요. 자,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는 말이 나와. 두 점 A, B 사이의 거리의 비를 M 대 N으로 만족하는 점 P들의 자취. 자, 그렇게 나오시면 딱 여기서는 두 개만 찾으시면 돼요. 자, 두 개만 찾으시면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내분점을 하나 찾으세요. 이 두 개의 점의 좌표가 나왔을 거야. 이 두 점의 내분점을 찾으시고요. 자, 두 번째는 외분점을 찾으세요. 자, 내분점과 외분점을 찾는데 얘네가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원의 지름이 될 거야. 얘네가 원의 지름이 되시는 거고 그걸 우리가 영어로 있어 보이는 말로 이걸 만드신 분이 아폴로니우스예요. 그래서 아폴로니우스의 원의 자취라는 건데 자, 그걸 우리가 줄여서 뭐라고 하냐면 아리원이라고 불러. 내 맘대로 부른 거야 이건. 누가 정해준 건 아니야. 그냥 말이 길잖아. 아폴로니우스 원이라고 하는 게 너무 말이 길거든. 그래서 내가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아니원이라고 불러요. 내가 지금 아니원이에요. 결론은 이거예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셔도 똑같이 나오거든요. 시키는 대로 똑같이 나올 건데 그냥 더 편하게 가고 싶은 거야. 내분점하고 외분점을 찾아. 그래서 걔네들을 갖다가 지름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이 바로 아니원이야. 그래서 문제를 뭘 볼 거냐면 너희들 그 교재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1324번 문제를 보죠. 1324번 문제인데 A점이 뭐가 나왔어? 마이너스 1,1이시고 B라는 점이 뭐라고 나왔어? 2,1이라고 나왔고 길이의 비를 몇 대 몇으로 만들었대? 전피의 자취를 보시는 거잖아. 맞니? 전피의 자취를 보시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너희들 이제 뭘 느껴야 되냐? 자, 첫 번째 느끼셔야 되는 거. 무슨 좌표가 같아요? Y좌표 같아요. 그럼 X축의 평행한 직선이 Y는 1이라는 직선 위에 두 점이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돼. 그럼 다시 해서 수직선으로 생각하셔도 문제 안 돼. 내 말 이해돼? 수직선 위에 두 개의 점이 놓여 있다라고 보셔도 큰 문제는 안 될 거라고. 자,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 볼게. 봐봐. 마이너스 1,1이거든요. 자, 마이너스 1,1이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인 점 하나 찍을게. 자, 그리고 0이실 거고 1이실 거고 2가 되시니까 여기가 지금 2라는 점으로 딱 찍히시겠지. 자, 길이의 비가 지금 2대 1이시거든요. 그러면 2대 1로 만족하는 이 점이 현재 무슨 점이 돼요? 내분점이 되시죠. 이해됐나요? 자, 요 지점이 내분점이 되시고 얘가 지금 현재 1일 거야. 자,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총 몇 칸이야? 3칸이지. 그럼 2대 1을 만족해야 되니까 오른쪽으로 3칸을 가자. 하나, 둘, 셋. 그러면 지금 이 지점에 해당하는 애가 3, 4, 5니까 여기가 지금 5라는 점이 되고 얘가 무슨 점이 되시겠어요? 외분점이 되시는 거죠. 여기까지 해야되니? 그러면 이 두 개를 갖다가 지름으로 하는 원을 하나 이렇게 그려. 여기까지 해야돼? 자, 이렇게 원을 만드셨을 때 여기가 지금 현재 A점이고 여기 현재 B점이야. 얘네들이 다 모여서 있는 만들어진 거야. 점P가 이런 식으로 있는 거지. 여기까지 해야되니? 점P가 이런 식으로 있는데 뭐가 제일 커져달라는 거냐면 각 PAB인가요? 각 PAB가 최대일 때 최대일 때 선분 뭘 구하는 거니? 선분 AP의 길이를 구하는 거지. 그럼 잘 봐봐. 자, 그림을 내가 여기다가 다시 한번 그릴 테니까 보세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원이 하나 이렇게 있는 거야. 원이 하나 있으신 상태고요. 얘가 이렇게 있는 거고 자, P점이 막 이런 식으로 막 움직이고 있는 거라 보시면 돼. 그리고 A라는 지점하고 B라는 지점하고는 고정이시지. 이해되냐? 얘네는 고정이거든. 그러면 각을 만들어지는 게 PAB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P가 여기 있다 쳐볼게. 요렇게 와서 요렇게 만들었을 때 이만큼의 각을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럼 얘가 또 움직일 거니까 이렇게 오고 이렇게 왔을 때 이만큼의 각이 되겠지. 또 움직여보자. 얘가 그러면 계속 이런 식으로 커지고 뭐 작아지고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어느 순간이 제일 커질 거냐? 얘가 접하는 순간이 제일 커진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니? 자, 그래서 나는 무슨 선을 그릴 거냐? 여기다가 A라는 점이랑 지금 A라는 점에서 이쪽에다가 접선을 하는 거예요. 무슨 선을 그린다고? 접선 하나 그려. 자, 근데 잘 봐봐요. 보세요. 우리가 원하는 건 P점의 좌표잖아요. 여기가 이제 P가 된 거지.
선분 AP 길이를 볼 건데 여기가 1짜리고 여기가 5짜리면 원의 중심이 얼마야? 3짜리겠지.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3짜리가 됐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짜리 거냐? 자, 여기다가 선을 하나 딱 내려보자. 여기 수직이지. 그럼 반지름 길이 2짜리인 거 이해돼? 자,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인 게 이해가 돼? 4인 것까지도 이해되나요? 네. 그럼 1대 2네요. 2루트 3이죠. 그래서 답이 2루트 3이 되십니다. 이해되니?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쭉 가셔서 어디까지 보면 되냐? 자, 이런 거 하나 풀어볼게요. 1343번 말고 1346번을 볼게요. 1346번 문제 하나 볼게. 하여간 그래도 안 풀어줬던 문제들 많이 풀어주는 거 좋지? 응. 자, 1346번 문제 봅시다. 자, 1346번 보시면 중심이 x 플러스 y 마이너스 9는 0이라고 하는 직선 위에 있대요. x 플러스 y 마이너스 9는 0이라는 직선 위에 중심이 존재해요. 여기에 중심 존재해요. 중심이 있으시고 x축에 접하는 원인 것도 체크해봐야 될 것 같아. x축에 접하는 원 C가 있대요. x축에 접하는 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 y축에 의해서 잘린 현의 길이가 6일 때 원 C의 반지름 길이를 구하라고. y축에 이게 잘린 현의 길이가 얼마짜리요? 6짜리요. 6짜리인데 뭐 찾는 거라고요? x 절편? 뭐 찾는 거지? 반지름.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는 거지 그냥. 원 C의 반지름. 그림 좀 보자. 중심이 어디냐면 여기 위에 있거든. 얘 지금 x 절편이 9짜리고 y 절편도 9짜리지. 자, 그러면 그림이 어떤 식으로 생기는 거냐면 x축 y축이 있을 거고 직선이 이렇게 있다고 쳐보자. 여기가 9짜리고 여기가 9짜리야. 그럼 여기 어딘가에 지금 원의 중심이 존재해. 그리고 얘가 지금 뭐 하셔야 되냐면 x축에 접하셔야 되거든. x축에 접했다는 얘기는 여기에서는 좀 그림 그리기 애매한데 잠깐만. x축에 접하게 원을 그리고 원의 중심이 여기 있으셔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대충 그려보시면 정말 말도 안 되겠지?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그림을 다시 그려줄게. 자, 일단 상황을 보여주려고 한 건데 자,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원이 하나 이렇게 있어요. 원이 하나 이렇게 있으시고 자, 이렇게 해서 뭐 일사분면이라고 생각을 하고서 그냥 문제 풀게. 생각을 해볼게. 이렇게 있으시고 얘가 y축에 의해서 얘가 이렇게 잘리셨어요. 그리고 원의 중심이 여기 있을 건데 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직선이 하나 이렇게 지나는 거예요. 직선이 지나시는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짜리로 준 거냐면 6짜리로 준 거거든. 그랬을 때 너의 반지름 길이 물어봤잖아. 그럼 이 생각을 해봐. 얘 원의 중심이 보세요. 원의 중심이 x 플러스 y 마이너스 9는 0이라고 하는 직선 위에 존재하신다면 수선의 가리로 떨궈보자. 무슨 좌표가? 중심의 y 좌표가. 중심의 y 좌표가 반지름이 되지. 여기까지 해야 돼요? 중심의 y 좌표가 반지름이 되죠. 중심도 일사분면에 있다고 했네. 그 놓치면서 큰일 날 뻔했네. 자, 중심 일사분면에 있으면 잘 그렸네요. A, B가 이렇게 있다 쳐보죠. 그러면 봐봐. 여기다 A 넣고 여기다 B 낼 거니까 A 플러스 B 마이너스 9는 0이야. 그럼 B라고 하는 애가 9 마이너스 A라고 하는 값이 되면서 너의 반지름의 길이는 9 마이너스 A구나 라고 읽어도 괜찮다는 거겠지.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럼 내가 무슨 짓을 할 거냐면 여기 길이가 어차피 6이잖아. 그러면 여기다 수선해를 내려. 자, 여기다 수선을 딱 내리자. 딱 내리면 여기서부터 이만큼 길이가 너에 대한 무슨 좌표랑 같을 수밖에 없냐? x좌표랑 같을 거면 이만큼 길이가 a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 다음에 여기다 반지름 보조선 하나 꺼. 반지름 보조선 하나 껐을 때 이 길이가 뭐가 되겠어요? 9 마이너스 a겠죠. 당연한 거 아니야?
반지름은 이거라며. 자, 근데 이쪽 길이가 얼마래요? 6이래요. 그럼 잘린 거니까 지금 얼마짜리야? 3짜리겠네. 그럼 무슨 보라스를 쓸 수 있어? 피타형이 하나 만들어줬잖아, 너희들한테. 뭐 쓰라고? 9-a를 뭐 하신다? 제곱하신다. 3을 제곱하시고 뭐 하시면? a를 제곱하시면 답이 나오실 거다.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럼 내가 너희들한테 했던 얘기 계속 기억나? 중심 찍고 반지름 찍고 직각삼각형 찾으라고. 지금 뭐 했어요? 중심 찍고 반지름 찍었죠? 보조선 활용했죠? 직각삼각형 나온다고. 중심 있죠? 다시 중심 찍고 반지름 그렸죠? 보조선 그렸죠? 무슨 삼각형 나와요? 직각삼각형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계속 PT 쓰는 거 이해되니? 그럼 이거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18a에 플러스 81이 얼마짜리요? 9짜리 되시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8a가 넘어갔으니까 마이너스 70이야.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짜리야? 4짜리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 중심의 좌표가 지금 4,5가 되시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 걸었는데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짜리 그러면? 5짜리가 되겠지. 이해됐어요? 뭐 굳이 그렇지 않더라도 반지름 찾아주세요 했는데 여기가 3이에요? 여기가 4네요? 이거 오겠죠. 이해됐니? 여기까지는 이해돼? 지금 어떤 식으로 보는지 이해가 돼? 자, 그래서 자, 그 다음 내용으로 좀 넘어갈 건데 5분 안에 정리는 해줄게. 5분 안에 정리는 해줄게. 자, 지워도 되죠? 정리는 해줄게. 하연이 잘 들어라. 내가 5분 안에 정리해주는데 문제는 다 못 풀어줄 수도 있어. 문제는 당연히 못 풀어줄 거야. 근데 5분 안에 끝낼 거야. 진도가 어느 정도 좀 맞아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과제를 198페이지까지 내면 되겠죠? 네. 응? 응? 너무 안 와? 알았어, 일단 하고. 자, 뭐냐면 자, 접선의 방정식이야. 자, 접선의 방정식인데 이 접선이라는 얘기는 접선이라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지? 사실은 직선이야. 여기까지 내려가자. 사실은 직선이야. 그럼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지. 뭐가 필요하지? 알았어, 빨리 끝내줄게. 집어 던지지 말고. 지금 나한테 지금 시위했어. 빨리 끝내라고! 우유팩 던지면서 지금. 자, 직선. 야, 너희는 잘 모르겠지만 나 영상 찍고 이거 편집할 때마다 내가 이런 모습 막 나오잖아? 아, 현타 와. 아, 진짜 현타가 와. 아니 이거 막 수업 열심히 하면서 막 했는데 지난번에 무슨 수업이었더라? 무슨 삼각함수를 수업했어. 삼각함수 수업, 고2 애들 내려 이제 삼각함수 수업을 하는데 이제 각에 대한 설명을 해야 돼. 각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이제 각이 뭐 이제 시초선도 나오고 뭐 동경도 나오고 막 이래요. 시초선을 고정을 해야 되니까 내가 고정 습기가 없잖아. 여기다 내가 이걸 시초선이라고 뭐라 그랬어. 일단 시초선이고 각이 이렇게 있는 거야. 각이 이렇게 있는 거야. 내가 보이지? 이만큼이 각이야. 얘네들은 회전시켜도 똑같아. 그러면서 야, 회전시켜도 어쨌든 위치는 똑같을 거라고 이렇게 놨거든. 그걸 영상을 편집하려고 내가 이렇게 막 넘기면서 보는데 그때 진짜 거짓말 1도 안 하고 고등학교 2학년 이제 다 터졌거든. 진짜 애들이 원래 그 반은 웃음이 없어. 그 반은 진짜 거의 냉전이야, 냉전. 그러니까 되게 살벌해.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지. 야, 이제 고2 이제 고2 고3 올라가려고 하는 애들인데 걔는 이제 뒤가 없는 애들이야. 막 공부 좀 한다 해갖고 막 병고 가고 막 생하고 가고 했는데 내신 미끄러지면서 이제 뒤가 없어. 걔는 수능밖에 없는 거야. 그런 애들이 막 수업을 들어가서 수업을 듣는데 막 애들 미치는 거지 막. 나 말 실수 한 번 하면 들어서 막 땀나. 근데 그런 반 들어가가지고 애 10초선이다 이러면서 현타 와. 그러니까 나한테 이런 거 시키지 마. 나 오늘 되게 진지하게 수업하잖아. 그렇지 않니? 지금 남은 시간 5분 남았는데 그게 이지. 현타 와. 자, 직선이에요. 그럼 뭐가 필요하냐? 기라는 게 필요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지나는 점이 필요해요.
여기까지 해야 돼? 자, 기울기가 필요하시고 지나는 점이 필요한데 상황을 좀 볼게. 원이 하나 이렇게 있다고 쳐보자. 그럼 접선이라는 건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이런 식으로 지나는 애가 접선이고 이 점이 지금 뭐가 될까요? 접점이 되시는 거죠. 여기까지 해야 자, 지금은 이거는 원방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나중에 너희들이 뭐 수투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곡선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접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 접점을 너희가 그냥 접점이라고 읽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읽어야 된다. 지나는 점이신 거다. 접선이 지나는 점이니까 내가 이 접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는 요소 하나를 알고 시작하는 거야. 이 컨셉을 좀 잊지 마. 자, 그래서 이 접선의 방정식은 총 3가지 케이스가 나오는데 일단 첫 번째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이라는 애가 나오고요.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냐?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 세 번째 원 외부의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인데, 자, 거기 너희들 책에 보면 맨 앞에 책에 보면은 막 그렇게 써 있어. 막 맨 첫 번째 그 개념 파트 들어가면 막 공식들이 막 쭈르륵 써 있거든. 근데 난 솔직하게 얘기해, 난 공식 몰라요. 난 공식을 써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공식을 쓰는 파트가 아니야. 그건 그냥 편의상 너희들한테 공식을 알려준 거야. 물론 알고 있으면 편하겠지. 물론 알고 있으면 굳이 막 힘든 계산 과정 없이 할 수 있어서 편할 수는 있는데 너희들한테 하는 게 도움이 되진 않아. 그래서 나는 이 3가지를 갖다가 딱 요렇게 엮을게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고, 자, 요걸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다. 그냥 끝났어. 난 개념 설명 이게 끝이야. 직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할게요. 하나만 더 얘기를 하자면 원이 하나 이렇게 있다 얘들아. 원이 하나 있고 지금 첫 번째 상황이야.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은, 자,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은, 자 보세요. 요 점이거든. 너를 지나는 접선은 유일하게 하나야. 한 개야. 근데 기울기가 주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져. 자, 기울기가 주어졌다라 치면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을 구하실 때는 양쪽으로 몇 개가 나오냐면 2개가 존재. 자, 정리 좀 할게요. 원위에서의 접선은 유일한 한지선이에요. 유일하게 한 개. 아, 미안해. 공식 하나만 딱 외웁시다. 요거는 외우는 게 좋아서. 자, 원위에서의 접선은 좀 외워주시면 좋죠. x제곱에 플러스 y제곱이 r제곱이시고 접점이 자, x1, y1이시면 얘는 x1, x가 되시고 플러스 y1, y가 되고 내가 지금 r제곱이다. 자, 이건 좀 외워두시고요. 자, 요건 좀 잘 외워주세요. 미안해요. 저거는 외워야 돼요. 왜냐면 저걸 진짜 많이 쓸 거니까. 저거는 좀 외워주시면 근데 자연스럽게 외워져. 나중에 되면. 자, 이렇게 접점이 기울기가 주어진 상태는 반드시 2개 존재하는데 왜 2개야? 평행하게 존재할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원 외부의 한 점이야. 자, 원 외부의 한 점에서 그었을 때도 반드시 몇 개가 존재하냐면 2개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 자, 정리 좀 할게요.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이에요. 얘 2개 존재하셔야 돼요. 됐니? 자, 그 다음에 원 외부의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이에요. 얘도 반드시 2개가 주어지셔야 돼요. 근데 두 번째가 됐든 세 번째가 됐든 둘 다 당연히 이 점직을 볼 건데 너희들이 주의해야 되는 지점이 딱 한 군데 있어. 주의해야 되는 지점이 어디냐면 이 세 번째야. 내가 이거 점직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다 보면 기울기가 한 개밖에 안 나오는 순간이 문제예요.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 여기서 주의 계산 하다 보니까 기울기가 한 개밖에 안 나와. 기울기가 한 개만 나와. 하시면 반드시 의심하시는데 어떠한 의심을 해야 되냐? 축의 평행한 직선을 의심한다. 축의 평행한 직선을 의심해야 된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자, 지금 그림을 다 그려줬는데 이거 좀 살짝 지우고죠. 요거 하나만 보면 돼요. 요거 하나만 볼게요. 땅.
땅이에요. 땅이고 원이 하나 이렇게 있다 치죠. 근데 원 외부의 한 점에서 점을 갖다 그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 접선이 이렇게 생길 수 있지. 자, 여기서 내가 접점을 갖다가 만들었을 때 여기 원의 반지역이야. 여기서 접선이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얘는 기울기가 존재해. 자, 이거는 기울기가 존재한다. 자, 근데 얘는 무슨 축의 평행지선이에요? Y축의 평행지선이죠. Y축의 평행지선이니까 이거는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아. 여기까지 내 말이 이해돼?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상황이 좀 만들어질 수 있냐? 원이 이렇게 있거든. 자, 이렇게 있고 그냥 X축 위에서 놓을게요. 자, 이렇게 있으신데 이렇게 존재하실 수도 있고. 이거는 기울기가 둘 다 존재는 해. 둘 다 존재는 하지만 이건 기울기가 0인 상황이에요.